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고, 국제고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 정보, 영어권 유학 정보 전문 채널 프레드쌤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우리 해외고 출신,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신 해외고 출신 여러분과 국내에 있는 국제고 외국인 학교 나오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시 모집 기회들을 살펴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외국어 대학교가 아무래도 외국어에 특화된 글로벌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고 출신이나 국제고 출신 등 좀 글로벌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근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잘 준비해야 학교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논술 전형은 어차피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번외로 하시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 출신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노려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고른기회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또 고른기회 전형은 개인적 특수성이 또 반영이 돼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해외고 학생들이,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할 대상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전형 서류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실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해외 학생들이 도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 서류라는 학생부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들을 충분히 작성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국내 고학생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쟁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외대에 세 개를 넣을 수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넣고 소프트웨어 전형 넣고 그리고 서류형 넣고 세 번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려지듯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준비가 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면접형과 서류형 두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면접형은 면접이 있다라는 게 당연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이라는 이름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면접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100%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서류평가 70%와 면접에 30% 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은 국내 학생과는 달리 학생부가 이미 작성된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서류들로 결국 학생부 대체활동 보고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보고서 그리고 증빙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겠는데 그 어필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로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열 적합형,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이나 또는 지원하는 계열의 하고의 연관성에 관련된 활동이나 성적이나 이런 부분의 우수성이 얼마나 있는지라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학업 역량이 한 20%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성 부분이 20%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20% 해서 총 100%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은 계열 적합형,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 그리고 그 계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과 경험 이런 부분을 서류적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 면접형 지원, 이 면접형 전형이 그 가장 적절한 그 전형 대상이 될 것이다, 지원 대상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에 있어서도 또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열 적합형,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 적합성이 40% 정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면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현 부분이 그죠? 표현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 부분이 40%,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이 20% 이렇게 해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류적인 평가 요소의 4가지 요소, 그리고 면접 평가의 3가지 요소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 본인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외고대 학생부 종합의 면접형 전형으로 도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부 대체활동 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 증빙 서류들이 되겠죠. 그 이외에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제출하게 되는 원서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도 이렇게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증 전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아무래도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학생들인데,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일반 특기자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처럼 외부 수상이나 자격증 이런 학교 내 활동이 아닌 교외 수상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은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활동에 대한 특수성은 조금 덜해도 됩니다. 다만 교내 활동이나 학교와 연관된 활동 안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적인 적성적인 부분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지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 이렇게 해서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 요소는 아까 그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과 동일하지만 단 하나 다른 부분은 계열적 합정 부분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인적 쪽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우리 방금 말씀드린 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재적인 계열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 40%, 논리적인 사고력, 표현력이 40%, 인성 20% 이렇게 해서 뽑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도 동일하다, 우리 면접형 전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서류형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이 서류만으로 100% 선발하게 된다. 면접에 조금 자신감이 없다거나 면접에서 좀 너무 긴장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해외에서 좀 오래 생활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한국말로 충분히 자기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형으로 도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 앞에 여기 보시는 부분에서 서류를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그 서류 안에 들어갈 여러분들의 평가 요소, 서류를 통해서 어필할 여러분들의 평가 요소에서도 살짝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접형 전형의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이 부분은 동일한데,
다만 여기는 계열적 합형 또는 전공적 합성이 20%로 좀 낮고 대신에 학업 역량 부분이 40% 정도로 높다. 그래서 성적 부분, 학업 성취도 부분이나 학업적인 자발적 의지와 스스로 노력하는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라든지 탐구 활동의 어떤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업적 능력, 단순히 성적만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성적 이외에 학업에 대한 관심, 자발적 노력,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 그래서 학업적 역량 부분이 훨씬 더 강하다, 전공적 합성보다 강하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류형 전형이 더 적합하다. 예, 제가 다른 영상으로 표시했던 우리 중앙대의 다빈치제 전형과 유사하죠. 다빈치제는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다빈치제 전형이죠. 예, 그래서 탐구형, 중앙대 탐구형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이 뛰어난 학생이죠. 예, 그래서 외대도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형 인재인 경우에 그 학업 역량에 뛰어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 계열적 합성보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 전형을 결정해서 도전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 같은 경우도 제출 서류는 동일합니다. 입학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학생부 대체 서류, 대체 서류 활동 보고서 한 부와 그 다음에 증빙 서류, 이렇게 전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고른교회 전형도 어떻게 보면 그 서류형 전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 경우는 우리 그 개인의 어떤 사정상 이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서류형 전형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설명드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활동 보고서, 그리고 활동 보고서 대체 서류,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는 한국 학생들의 학생부와 동일시되는 어떤 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성적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활동 보고서나 활동 서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잘 구성한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대체활동 보고서는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 명시를 해놨는데 고등학교 졸업 해외고등학생 해외고 출신들, 그리고 교육부인가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는 제외한 다른 학생들이 낼 수 있다 라는 거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해외고 학생, 국제고 학생,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 국제고 학생 또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외대 같은 경우에 블라인드 된 서류와 블라인드 안 된 서류를 각각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한다라는 게 좀 특이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체활동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세트로 해가지고 쭉 이어서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내는데 하나는 블라인드 처리, 하나는 블라인드 처리 안 된 것, 이렇게 해서 내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재학 기간 내에 활동들만 인정된다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류를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었는데 그 외대 같은 경우 그렇게는 허용되지 않고요. 딱 10개의 서류에 15페이지, 그리고 10종목의 서류에 15페이지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걸 축소해서 한 2페이지짜리를 1페이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주의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만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2매까지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활동 보고서에 이제 페이지 증빙 서류 페이지 수, 그리고 서류 목록에 활동 증빙 서류의 제목, 그리고 주요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100자 이내로 기재를 하게 되면 폰트는 10폰트로
정해져 있지만 쓰다 보면 아무래도 한 장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2장으로 10개 활동 보고 내용을 2장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10개의 활동 목록 중에서 각 서류별로 페이지 수는 어떤 거는 한 페이지, 어떤 건 2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토탈은 15페이지로 제한된다라는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다른 학교에도 설명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경시대회라든지 교외 수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서류들을, 그런 활동들을 포함시키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불합격된다라는 부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기자 전형인 경우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이나 서류형 전형 같은 경우에, 물론 소프트웨어 전형도 포함해서요, 이런 서류들은 내면 안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준비를 하면 되고, 이 활동보고에서 파일로 냈던 서류들은 나중에 원본을 학교에도 제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원본을 잘 보관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우리 해외고 그리고 국제고 출신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후 다른 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